안녕하세요. 저는 도박 중독자 최입니다. 줄임말로 도중최라고 합니다. 도박으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파산되었으나 아내와 부모님의 지속적인 사랑과 도박 중독에서 회복하고 있는 동료 멤버 선생님들과 나보다 더 큰 힘, 그리고 저 자신의 노력으로 나와 가정을 되찾고 도박빚을 갚으며 이웃과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며 단도박하며 회복하고 있습니다. 저의 단도박의 중심에는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12단계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 있었고, 지금도 12단계 프로그램을 생활에서 실천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가족과 고용주 및 이웃에게 해를 끼치며 죄책감과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한 분노, 원한, 자기연민, 이기심, 좌절과 반복되는 단도박의 실패로 자살 시도, 노숙 생활, 정신병원과 교도소의 밑바닥 삶은 새로운 삶의 걸음이 되었고, 이러한 인생을 도박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분들과 나누며 함께 하는 것이 지금은 저의 조그만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중독 모임에서 채택하고 있는 12단계는 1935년 미국의 어느 알코올 중독자의 경험과 영감으로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 시작되었고, 효과가 있자 마약 중독자 모임을 거쳐 도박 중독자 모임으로 전파되어 오늘날 수많은 중독자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단도박하는 중 우연한 기회에 저의 회복을 돕던 후원자 선생님의 권유로 중독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대학과 대학원을 거치며 12단계를 연구하여 논문으로 발표하였고, 그 효과성을 입증하고 확인하였습니다. 12단계에 대한 입증된 자료와 책자, 저의 경험과 논문을 바탕으로 도박 중독에서 회복하기 위한 12단계를 소개하겠습니다. 회복 12단계 프로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 단계들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관심을 갖게끔 해서 당신이 더 편하고 평온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더 편한 삶을 살게 하고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더 나은 관계를 갖도록 하는 평화와 사랑의 전파를 당신도 할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각 단계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사는 것에 있어서의 전략이고, 당신이 힘 닿는 데까지 잘 따라온다면 당신은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보장할 수 있고 평화와 행복도 챙길 수 있습니다. 각 단계들은 새로운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시간이 증명한 과거의 고대의 지혜, 철학자, 스승, 종교적 가르침, 그리고 많은 기본적인 도덕적 가치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단계들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도록 하고 자신과의 연결과 다시 또 연결을 하면서 인간을 넘어 우리 중 몇몇은 우리 자신들보다 위대한 힘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단계들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만 그것이 어떠한 존재일지는 당신의 자유입니다. 영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자면 종교는 지옥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이미 지옥에 가보았고 다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니면은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한 다른 정의는 종교는 인간과 신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성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단계들은 삶의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또는 사는 것에 있어서의 전략, 우리는 당신이 희망과 평화를 찾기를 원하고 우리 이전의 많은 사람들처럼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제1단계, 우리는 도박에 관해 무력하며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었음을 시인했습니다.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우리라고 언급합니다. 반면 도박 중독자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단어는 나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도박을 사랑한다. 내가 도박을 하기 위한 자금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나의 금전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충분히 돈을 딸 수 있을까? 나는 오늘 운이 나빴을 뿐이야. 나는 도박 중독이 아니고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도박을 멈출 수 있어 등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우리가 두려워하면서도 이미 알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많은 이들에게는 도박에 대한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힘들지만 도박 때문에 내 인생이 무력해진 것이 아닌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아직은 살아있고 숨도 쉬고 있고 밥도 먹고 아직 차가 있다면 차도 몰 수 있고 아직 돈을 빌려줄 사람이 있다면 돈도 빌릴 수 있고 아직 내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을 것을 아직은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직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을 사실처럼 포장할 수도 있고 나와 남들에게도 그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을 사실인 것 같이 속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겪으면서도 내 스스로의 감정을 억누를 수도 있고 결과가 달라질 때까지 이러한 힘든 과정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 인생이 무력하다면 나는 어떻게 아직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아직도 내 삶이 무력하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되기 위한
운이 더 필요할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치중된 삶에 있어서는 도박 중독을 인정하기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편적으로나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고 도박을 계속할 수 있다고 믿기를 바라며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빚독촉을 받고 있고 결혼과 인간관계는 파괴되고 있으며 가족과 친구들은 나를 버리고 있으며 건강은 망가지고 직업을 잃고 점점 이러한 문제들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외로운 섬으로 만들고 있고 우리 스스로의 이기적인 태도 때문에 더욱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현실을 부정하는 과정만 반복하게 되고 그 거짓된 현실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거짓말, 자기 합리화 등을 하며 스스로와 남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특히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힘들게 하게 되며 인생이 계속 힘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끓는 물에 있는 개구리의 시름 속 개구리와 같이 됩니다. 끓는 물에 개구리가 들어가면 바로 뛰어나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미지근한 물에 앉아 있으면 개구리는 물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것을 감당하며 계속 앉아 있다가 물이 끓기 시작하면 거기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처음 도박을 시작할 때 도박이 얼마나 많은 시간, 에너지, 돈, 그리고 기타 비용을 소모하게 될지 알았다면 우리 또한 도박을 시작하지 않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우리 삶의 모든 면들이 이 끓는 물의 수준으로 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 도박을 하면서 더 많은 자기 부정의 과정을 통해 자기 무덤을 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모든 무덤이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덤의 바닥을 치게 되면 우리는 어쩌면 도박 중독자 모임을 참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임에 앉아 처음에는 외계어처럼 들리는 말들을 접하게 됩니다. 무력함. 내가 무력하다고? 도박이 내 인생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임을 참석할수록 지금 듣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나 스스로에게도 해당 사항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도박이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궁지로 몰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박 중독이라는 문제는 도박을 할수록 더 심해지기만 합니다. 도박 중독에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원칙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개개인에 맞게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무덤의 바닥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문제의 일부로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력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도박을 하며 느꼈던 감정 중 하나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고통을 체감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모임에 가게 됩니다.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부딪히며 침몰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스스로가 빙산과 부딪혔을 때 그냥 단순한 작업으로 다시 복구를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 번의 부딪힘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스스로 복구할 수 없는 경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스스로가 도박 중독은 빙산의 일각 아래 더 큰 빙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크고 어마어마한 문제를 숨기려고 해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도박 중독을 통해 인생이 망가졌고 우리 또한 도박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타이타닉호를 자랑스럽게 바라봐 왔던 선장이 한때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한때 멋있었던 내 인생을 바라보며 지금 추락하고 있는 그 인생을 구하기 위해 회복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만 보였던 도박 중독의 문제이지만 스스로에 대해서 더 솔직해지게 되면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남은 선택은 한 번 더 도박을 하거나 또는 도박 중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에게 항복하는 것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첫 시간들에서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것이 어색하고 다른 인생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직면했을 때 1단계가 우리 회복 프로그램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험난한 인생이 아닌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험난한 자기 인정의 과정들이 나중에는 회복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예전에 일었었던 스스로에 대한 자아를 찾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 프로그램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도 앞으로 다른 결과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선택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3가지 원칙은 1. 인정하고 2. 받아들이고 3.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완전히 도박 중독자인 것을 인정하고 나면 우리는 그때에서야 비로소 도박에 항복하게 되는 것이고 회복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각자의 도박 중독에 대한 포괄적이고 솔직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각자가 겪은 일들을 최대한 자세하게 적고 도박을 멈추기 위해서 했던 일들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의 무력함을 더욱 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회복을 위해 한 단계를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개인이 하지 못했던 것을 다 같이 함께 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당신의 회복을 성공적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1단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도박의 무력함을 인정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도박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나 자신과 가족과 배우자, 직업, 기타 문제 등에서 실제의 사례와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3. 도박 중독이 병이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4. 도박빚은 얼마가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해 왔고 현재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5. 어떤 도박을 주로 했습니까? 언제부터 왜 하게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1단계 공부를 하였습니다. 도박 중독자 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